집에 쌀이 있으시죠? 네. 집에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좀 당황하셨는데 쌀, 뭐 쇼파 이런 것들이 바로 재화라고 하고요. 자산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앞서 보여드렸던 2015년 5월 달에 제가 MBA를 수료했을 당시에는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직장 생활 한 10년 하면서 여기에서 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연봉과 급여는 더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회사를 이제 그만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새로 창업을 시작을 하는 것을 도전해 보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자산, 나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늘리고 싶었던 그런 이유에서 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산이라는 건, 경제적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현금, 그다음에 예금, 그리고 토지, 건물, 그리고 특허권이나 저작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바로 자산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증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들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현금도 있을 것이고 예금도 뭐 통장 두둑히 해두셨을 거고, 그리고 토지도 있으시죠. 건물도 좀 몇 개 좀 있으시고, 그리고 뭐 특허권이나 저작권, 뭐 책을 쓴다거나 뭐 인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2015년 그 당시 혹은 그 전에 법인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서 2009년에 제가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 제가 MBA를 수료하는 그 전까지의 과정을 제가 좀 보면 어떻게든 자산을 만들고 증식시키려고, 자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경제적 가치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200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09년 창업을 시작을 하고 회사가 폐업을 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때 저희 그 업체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13579라고 해서 회사를 창업을 하고 1년 동안 버틸 수 있으면 3년을 버틸 수 있고요. 3년을 버티면 5년을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까지 버틸 수 있다고 저희가 화제였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또 감사하게 2009년부터 1년을 잘 버텼고요. 2012년까지 3년을 잘 버텨서 조금씩 회사의 가치를 늘려가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 3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성장을 맛봤고요. 이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은 이제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요 그래프를 만들면서 한 가지 제가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미래에 지출할 의무인 부채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저 혼자 했다가 직원 2명이고 또 2명을 넣어서 4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요 시기 2012년, 2015년에는 15명의 직원까지 두면서 사업을 하게 됐죠. 그렇게 직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난다? 이제 부채가 늘어난다. 이해를 못 하시죠? 왜 부채가 늘어나는지. 제가 월급날이 10일이었거든요. 10일날 월급을 주면 11일부터 그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줄 월급을 고민하게 돼요. 이게 바로 미래에 제가 지출해야 될, 줘야 될 의무인 거예요. 이게 부채예요. 여러분들 대출을 부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대출을 해서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뭐예요? 갚아야 될, 지출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게 부채인 거예요. 저는 회사가 더 잘 되고 급격하게 성장이 되어서 너무 좋았지만 제가 못 본 게 바로 부채였어요. 갚으면 되고 일을 하면 되고 돈을 벌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라 약간
간과했던 건 사실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부터 2014년까지요. 10년 동안 국세청에서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최근 10년간 업종별 신규 폐업 현황을 보니까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82%가 넘고요. 역사남의 10년 동안 10개의 업체가 창업을 하면 8에서 9개 업체가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계속 창업을 해요. 계속 폐업을 하지만 또 계속 또 창업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몇 개라고요? 한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했던 업종인 서비스업,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의 그 분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전 산업 분야가요. 다 창업을 하고 폐업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사업에 꼭 반드시 이뤄낼 거야. 창업을 해서 제대로 내가 자산을 만들어낼 거야. 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내가 분명히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전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그래프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꽉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무섭지 않으세요? 어느 특정한 분야가 아니에요. 전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한두 개 남은 업체는 어떨 것 같으세요? 돈을 벌고 잘 될 것 같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의 카드를 돌려막으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영업이나 뭐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저 카드를 돌려막든 대출을 해서 뭐 회사를 운영하든 돈이 없으면 어디서 끌어다 쓰든 이것이 되게 부질없어 보이죠? 안 느껴져요. 늪으로 빠지는 것을 못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시기, 이 돈이 좀 없는 시기만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나에게 기회가 올 거야. 반드시 나에게 일감이 오고 반드시 나에게 성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줄 그 타이밍이 올 거야 라고 늘 스스로에게 계속 최면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파산되기 전까지는 회사가 완전히 폐업되기 전까지는요.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저였고요. 다른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현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자산 증식을 위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끼고 살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는 건 오래고요. 퇴직은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자영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저처럼 돈을 좀 더 벌고 재산을 좀 더 늘려보고 싶고 자산을 증식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주식도 하고요. 갭 투자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현금도 필요하고요. 예금 자산도 필요하고요. 토지나 건물 혹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허를 만들어서 특허권을 갖거나 책을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어서 저작권, 인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건물 없더라고요. 현금, 예금 왜 이렇게 통장은 이렇게 맨날 마르는지 통장이 갈라져요. 자꾸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젊으니까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짜서 특허를 내서 그 20년의 베타 독점권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나만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서 제가 그 회사를 운영했던 거고 그 특허를 통해서 회사가 더 성장을 하고 많이 알려져서 소득을 얻기를 권리소득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잘 되다가 어느 순간 계속 그래프는 요동치더라는 거죠. 저는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하는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제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늘 따라다니는 건 뭐였다? 미래에 갚아야 될, 미래에 지출해야 될 부채가 항상 따라다녔더라. 그 부채를 해결하느냐고 소득이 몇 천만 원이 들어와도 어떤 날에는 큰 돈이 들어와도 계속 빠져나가기 일쑤였다라는 거죠. 그거 아세요? 회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좀 어려워. 그러니까 한 3천만 원만 빌려줘. 빌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행히 잘 메꾸고 사업을 해서 소득이 들어왔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소득을 빚 갚는 데 쓰질 못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급한 게 더 많거든요. 그거를 안 막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또 못 갚아요. 계속 그렇게 부채가 쌓이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을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단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결국 자본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 부채들을 갚아 나가는 체력만 좀 더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나라 전 산업군이 10개 업체 중에 9개, 8개, 9개가 폐업한다라는 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에 MBA를 시작을 하면 수료하면서 제가 메나테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다른 방향, 다시 말하면 제가 하는 일 업무 분야가 아니라 산업 분야나 다른 산업 분야를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관리, 자산 소득이 가능한 유통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400원짜리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1,000원으로 팔고 소비자는 1,000원에 그걸 물건을 샀을 경우를 계산했을 때 이 과거의 유통 과정을 보시면 광고도 해서 소비자를 인지시키고요. 또 그 중간에 각 지역마다 총판, 또 더 단위를 쪼개서 대리점, 더 쪼개서 동네의 소매점까지 이렇게 계속 유통, 제품이 옮겨가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서 대형 유통 할인 매장, 또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화해 온 거죠. 근데 얘네들은 소비가 지출로만 끝나는 유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끝에 있는 소비자,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그냥 소비로 끝나는 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고 유통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소비자에게 주목하면서 소비가 매출이 되면 그 매출이 나에게 권리로 돌아오는 유통으로 변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메나테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메나테크는 일단 기존의 유통 과정처럼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같은 사업자 회원. 사업자 회원이면 뭔가 사업권에 무슨 분양권처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런 걸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대다수인데요. 전혀 아닙니다. 가입하는데 무료이고요. 내가 소비자로 머물러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사업자 회원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비자에게 내가 먹고 건강해진 만큼 우리 아이 셋이 건강하게 자라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점점 줄면서 지금 병원 가는 일이 거의 드물어서 병원을 가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라는 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 건강이 결국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권유를 합니다. 혹은 주변의 분들이 친구들의 엄마들이 부모들이 보고 건강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을 해줘요.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뭐 쓰고 계세요? 아 그래요? 메나테크 글리콘 영양소가 함유된 이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하고 권유도 하고요. 브랜드 체인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에 4인 가족으로 25만 원 정도 우리가 쓴다면 그 생필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들을
그냥 메나테크 제품으로 바꿔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건강하고 활력이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고 먹여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소비자는 저에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메나테크에 구매를 합니다. 근데 메나테크 구매할 때 메나테크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만 구매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회원 가입을 하면 할인율을 높여주고 또한 회원 가입할 때 누구에게 소개받았어요? 누구에게 이 정보를 받았어요? 라고 추천인 정보를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하게 됩니다. 바로 광고를 한 저를 입력하게 되면 결국 회사에서는 광고한 그 비용, 다시 말하면 광고 대신해서 홍보한 비용, 브랜드 체인지 권유했던 그 비용을 35%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제가 소비자도이면서 사업자 회원을 동시에 같이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이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소비자들이 구매한 소비 매출이 저에게 하나의 권리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소득으로 인정과 보상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자, 소비가 매출이 돼서 권리가 되는 시장이 단순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체인지 25만 원 한번 한다고 해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뭐 큰 돈이 되겠어? 자산이 되겠어? 자산의 증식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소비가 매출이 되는 권리가 되는 시장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미 5조 원이 넘고요. 이 5조 원이 넘는 매출 안에 법적 35%의 수당을 우리 같은 사업자 회원은 돌려받습니다. 왜? 기업에 메나테크의 광고 대신 내가 알리고 홍보하고 전달하니까. 그래서 받는 게 1조 6,800억 원입니다. 1조 6,800억 중에 여러분은 얼마를 받길 원하세요? 만약에 내가 저렇게 소비만 했는데 매출이 권리가 된다면 안 하시겠어요? 하게 된다면 얼마를 받길 원하세요? 10,000원? 100만 원? 1,000만 원? 원하는 금액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 원하는 금액대로 내가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원하는 금액을 적어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2015년에 MBA를 수료하고요. 메나테크에서 PD라는 직급을 달성했을 경우에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평균 건물 임대 소득이 4%일 경우 월 소득 400만 원 정도, 이게 바로 12억 건물을 갖는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제가 그동안 해왔던 2015년에 아까 보셨던 그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 과정 중에 제가 2018년에 PD가 됐어요. 3년 만에 PD가 됐는데요. 그 3년 동안에 PD 되면서 그러면 나는 12억 건물의 자산을 가졌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나는 매달 어떻게 자산을 증식시켰지? 봤더니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매달 증식을 해서 쌓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저는 제가 감동이 돼서 정말 너무 이 구간에 너무 감동이 돼서 저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부채가 계속 동반되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늘 고민하고 늘 힘들고 집에 일찍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도대체 이 자산은 증식이 잘 안 돼요. 자꾸 돈만 달라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매달 1,500만 원씩 증식했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거죠. 제 입장에서. 더 놀라운 건요. 2019년 1년 만에 제가 브론즈 PD가 됐는데요. 매달 1억 원씩 증식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학습이 효과는 있네요. 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가 없다? 부채가 없다. 부채가 없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혜택이었고요.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요. 내가 투자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투자가 나의 발목을 잡고 결국 부채가 됩니다. 근데 그 부채가 나를 끌어내리죠. 메나테크에서 제가 부채 없이 이러한 재산을 증식하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이 OM 미팅에 내가 한 번 더 들어보러 오고 또 알아보러 오고 그리고 나 말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얘기해서 한번 같이 오는 거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곳인지,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여기 강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저 강사가 어떠한 배경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보고 나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MBA라고 메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있는데 메나테크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회사, 제품, 제가 말씀드렸던 보상 플랜, 어떻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4주 동안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나서 일요일, 목요일 날, 일요일 오후 3시,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듣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처럼 나도 조금 더 소득을 얻고 싶어. 내 이 메나테크 제품을 무료로 먹고 싶어. 조금 더 내가 평생 먹고 싶은데 돈이 드니까 소개해서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메나테크 사업을 해나갈지를 모르겠어서 한번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해보고 싶어. 메나테크 비즈니스 스타트. 이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책도 읽어보고 이런 세미나도 듣고 누구랑 상담도 하고 차도 마셔보고 주변에게 전달하고 또 그분에게 소개도 받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같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점점 매달 성장하는 멋진 사업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지? 어떻게 성공했지? 그분들의 노하우를 듣고 싶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어떻게 저렇게 사업 성공했지? 나도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고피디 세미나를 참여하게 됩니다. 고피디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면서 드디어 나도 이제 사업가로서 리더로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프로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들에게 더욱더 리더십 마인드,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 그 많은 분들과 팀워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리더십 세미나를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이 바로 자산 증식 될 수 있었던, 제가 자산 증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요, 최근에 만들어진 유튜브. 이렇게 오프라인을 오지 못하시는 분들, 불가피하게 바쁜 분인들, 바쁜 일 있는 분들, 또 오늘 오전에 또 직장에서 또 듣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유튜브 링크를 공해서 틈틈이 짬짬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이 함께 못하지만 마찬가지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SO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먼저 SO가 되고 누군가를 SO로 만들 수 있는 이 SO 시스템. SO는요, 배출하면 할수록 자산의 증식이 됩니다. 제가 아까 연도별로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때 SO를 만들면 됩니다. 내가 먼저 SO가 됩니다. SO가 되고 약 100만 원의 보상을 받습니다. 보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 보너스를 받고 나서 나만 받을 수 없고 내가 소개한 사람,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마찬가지 한 번 더 도와주고 같이 함께 끌어주고 함께 뜁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을 도와서 이 2명이 SO가 되면 저는 약 200만 원의 소득이 되고요. 이제는 진짜 내가 플랜 B가 아니라 조금은 더 집중할 수 있는 소득과 안정적인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또 돕고 도와서 이렇게 4명을 만들면요, 아까 제가 처음 달성했던 건물 12억 자산, 바로 자산의 PD 달성을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얘기했던 시스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 시스템에 내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단계별로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엔 그 좋은 시스템이 아무리 있어도요, 따라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없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신유통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자본이고요. 초기 비용 없고 점포도 없어요.
그리고 정보 전달만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해내는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그들에게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언젠가는 다시 이 제품, 이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메나테크는 세계 유일 제품의 독점이거든요. 만노주의 질량, 함량을 최고 수준으로 갖고 있는 제품은 유일합니다. 이건 이미 나스닥의 주식시장에 공표된 바에 의한 정보이기 때문에요. 이건 거짓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윤리적인 회사이고요. 글로벌 원 아이디, 메나테크 코리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회원번호 아이디가 다른 나라에서 누구를 소개가 돼서 거기에서 매출되면 나에게 또 자산 권리, 매출의 권리를 또 주어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회사들은 거기 가서 또 만들거나 거기서 할 때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다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GL그룹, 글로벌 릴스그룹.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니, 안 둘러보셔도 돼요. 제가 강의 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앉아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어디서 백수로 그냥 대충대충 건덩건덩 놀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고요. 삶에 치열하신 분들입니다. 자기의 신의 성실을 다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반듯하게 자세를 갖추고 지금 누구 하나 핸드폰 두고 나가는 분 아무도 없고요. 이 강연에는 초집중하시는 분들, 눈 땡그레지시는 이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룹의 문화 때문에 가능한 거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여기 함께 하고 싶은 성공 교육 시스템, 우수 콘텐츠가 많고요. 바로 검증된 그룹. 메나테크 코리아에서도요, 매년 20-30% 성장하는 그룹, 정말 대단한 그룹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도 성장하는 그룹인 거죠. 이 원칙들, 이 과정들, 이 많은 요소들을 따져봐도요, 이것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스템까지 받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SO 시스템 오너가 있으면 뭐가 된다? 온리원 자산에 증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자산가죠. 중국의 전자상가의 80% 점유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인데요. 이분이 한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앉아있어서 힘드셨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면 경험이 없다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어렵다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찔리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제가 또 끊었어요. 또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시작. 그들에게는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질문하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기를 좋아하며, 자신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작은 일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절대 대답할 수 없다. 우리는 네이 땡 되게 좋아하잖아요.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누가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면서 제대로 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따져보자고요. 어떻게 자산을 증식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내 노후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채 없이 자산을 늘리고 싶으신가요? 한 번 더 하면 더 크게 해주실 거죠? 네. 부채 없이 자산을 늘리고 싶으신가요? MBA에 초대합니다. 8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8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오세요. 문턱은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턱만 넘고 오세요.
어려우시겠다고요? 이분들을 소개합니다. 정말 메나테크를 하기 전에 각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삶을 이뤄내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MBA, 메나테크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것입니다. 흥분하고 두근두근 기대하십시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